라디오를 켠 지 오래였다고 생각했는데 스위치를 밀어 올리는 손끝은 놀랄 만큼 익숙했다. 똑딱하는 작고 둔탁한 소리, 뒤이어 방 안을 얇게 적시는 전파의 먼지 같은 울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 노브를 천천히 돌릴 때마다 흰 눈발처럼 스치는 잡음이 갈비뼈 사이를 지나갔다. 오래된 시계의 초침처럼 규칙적인 LED의 전멸, 벽지에 구멍을 내며 들어오는 가을빛과 고양이의 꼬리, 식탁 위에 뒤집어 놓은 머그컵의 그늘까지 모든 것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는 동안 라디오는 아주 조심스럽게 목을 풀었다. 여러분의 밤, 여기는 별빛 우체국. 저는 DJ 하늘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데에는 언제나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귀로 들어왔는데 먼저 반응하는 건 기억이었다. 기억은 키를 달랑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안부를 묻기보다 신발장 속 오래된 운동화를 꺼내 내게 밀었다. 신발끈을 묶는 손가락의 감각이 어쩐지 젊어지고 심장은 딱 체육관 창문에 부딪힌 농구공처럼 통통 튀었다. 마흔의 문턱에서 잠깐 등을 곧게 세웠던 몸이 이제는 쉰을 훌쩍 넘어 엘리베이터 거울을 댈수록 피하려 드는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 목소리 앞에서는 고등학교 3학년 교실 뒤 창가 자리에 내가 여전히 제 또래의 공기 속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현관 근처에 두었던 상자 속을 뒤적여 먼지가 앉은 노란 봉투를 꺼냈다. 사연 미발송이라고 써붙인 쪽지가 셀로판 테이프로 겨우 붙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반으로 접힌 A 사용지가 여럿, 볼펜이 번진 사연 초안들이 포개져 있다. 한 장을 빼내 어둑한 거실 조명 아래 펼치면 매끈한 종이 위에 선명하게 남은 내 글씨가 아른 채 한다. DJ님, 이 사연을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편지. 마지막에 이름 대신 청취자 M이라고 적었던 서명. M은 내 이름의 첫 글자였고 동시에 미발표, 미완성, 미련의 M이기도 했다.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다. DJ 하늘은 여느 때처럼 사연을 정성껏 풀어 읽다가 스튜디오 바깥에서 유리문이 닫히는 듯한 소리와 함께 한 박자 쉬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소식으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익숙한 밤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표정이 아마도 라디오 안에 다른 누군가의 표정과 겹쳐졌을 것이다. 그 말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모르고 싶었다. 고양이가 조용히 내 무릎을 뒤졌다. 그 작은 온기의 무게가 내 가슴의 빈 곳 그동안 덮어놓고 살았던 문서 상자의 한쪽 칸을 눌렀다. 다음 주 금요일 저의 마지막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손끝에서 봉투가 미끄러져 식탁 위에 둔탁하게 떨어졌다. 종이의 귀퉁이가 조금 찢어지면서 접힌 글자 하나가 입을 삐죽 내밀었다. 무릎 위에 고양이가 놀라 꼬리를 휘저었고 라디오는 한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곡의 전주를 낮게 깔았다. 피아노의 건반이 한 계단씩 내려와 내 목을대에 걸터 앉았다가 천천히 등줄기를 타고 올라갔다. DJ의 목소리가 다시 노래와 섞여 돌아왔다. 마지막까지 평소처럼 여러분의 이야기를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두고 들을 수 있게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밤을 정성껏 포장할 거예요. 나는 봉투를 다시 주워들었다. 종이의 질감이 생각보다 거칠었다. 손바닥에 몇 가닥 가느다란 가시가 박히는 느낌. 그동안 안 읽은 책의 페이지처럼 혹은 창고에 넣어둔 겨울 이불처럼 눅눅해진 문장들이 안에서 낑낑댔다. 손끝을 타고 과거가 스며들었다. 그 과거는 언제나 비슷한 풍경으로 시작한다. 창문 틀에 깔린 먼지, 작은 라디오, 방금 전까지 딸깍거리던 스위치의 여진, 이불 가장자리에 켜켜이 매달린 중간고사의 실패, 고3의 밤, 눈을 감고도 외울 수 있을 것 같은 수능형 문장들. 그 위에 바르는 것처럼 덮인 누군가의 목소리. 여러분의 밤이 잠들지 못할 때 이곳은 깨어있는 작은 등대입니다. DJ 하늘의 첫 멘트를 나는 정확히 기억한다. 처음 들었을 때
라디오의 불빛이 정말로 등대처럼 보였다. 방 한 구석, 앉으면 무릎과 어깨가 동시에 닿는 그 작은 공간에서 나는 알았던 것들을 모두 잊고 싶었고 모르는 것들을 한꺼번에 알고 싶었다. 방법이 없어 보일 때 사람은 노래를 듣는다. 가사가 도움말이고 기타줄이 지문이었다. 나는 그런 밤들의 노트를 펴서 사연을 썼다. 같은 문장을 여러 번 고치고 지우개 가루를 손등으로 쓸어내리며 스스로에게 복화술처럼 낮게 말을 걸었다. DJ님, 아마 이 편지는 소개되지 않겠지요. 저는 그게 조금 다행이기도 합니다. 듣는 것으로 충분한 밤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혹시 제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그게 누군가의 잠든 마음을 흔드는 바람이 될 수도 있을지. 그때의 나는 왜 그런 문장을 썼나 생각해보면 늘 누구의 이름을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끔 밤이 깊어가면 DJ가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와 엽서로 받는다고 안내했다. 엽서. 나는 그 말이 좋았다. 빵집에서 빵을 고르는 것처럼 편지지 가게에 가서 엽서를 고르는 일은 사치처럼 달콤했다. 노을빛 하늘이 찍힌 것, 까치가 전깃줄 위에 앉아있는 것, 산호초처럼 붉은 해안. 하나를 고르고 나면 뒷면에 빈칸이 커다랗게 입을 벌렸다. 거기에 무엇을 어디까지 적어야 할지 망설이는 동안에도 라디오는 쉬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사연이 정말로 읽혔다. 청취자 M님, 당신은 늘 듣는 것으로도 충분한 밤이 있다고 말했지요. 맞아요. 우린 때때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숨을 듣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제가 먼저 말할게요. 잘 버텼다고, 오늘도 잘 버티고 있다고. 그날 나는 책상에 엎드려 입술을 깨물었다. 당시에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해달라고, 그리고 감히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큰 소리로는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 너무 오래 외쳤다. 읽히고 싶은 마음과 숨고 싶은 마음은 종종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라디오는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이 아니었지만 뚜껑이 조금 열린 소원을 조용히 덮어주는 손이었다. 내 첫사랑도 라디오와 함께였다. 우리 반 복도 끝 창문 자리에 바람이 드나드는 그 좁은 틈에 종이컵 라디오를 만들어 걸어두곤 했다. 실로 연결된 종이컵 2개가 허무하게 듣기 좋았다. 내 목소리가 종이컵의 바닥을 두드리면 그 아이의 귀에 닿기 전에 몇 번의 바운스를 했다. 그 아이는 웃으며 이거 라디오 같지? 라고 했다. 나도 웃으며 DJ는 내가 해. 난 PD 할래. 라고 답했다. 우리는 가끔 방과 후 운동장 한쪽에서 멀찍이 서서 같은 라디오를 들었다. 신기한 것은 같은 노래가 흘러나오는데도 서로 다른 가사를 듣는 것 같았다는 점이다. 나는 가사에서 버티다라는 단어만 들었고 그 아이는 기다리다라는 단어만 들었다. 어쩌면 그때 이미 우리는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DJ 하늘은 가끔 한밤중에 도시의 소리를 들려줬다. 공사장 크레인에 남아있는 바람, 야간 버스의 하차벨 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간호사 신발이 병동의 밤을 지나가는 규칙적인 마찰음. 나는 그런 소리들의 목록을 만드는 걸 좋아했다. 소리의 목록은 언젠가 사람의 목록이 되었고 사람의 목록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그 시절의 밤은 언제나 조금 더 길었고 낮은 언제나 조금 더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은 또렷했다. 야자 시간에 눈을 감고 DJ 하늘의 목소리를 머릿속으로 재생하면 칠판 분필의 질감도 덜 까끌거렸다. 라디오는 내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군 훈련소의 첫날 밤에도 백수로 집에 붙어 있던 시절에도 그리고 회사의 첫 야근을 끝내고 새벽 3시에 복사기에 드럼을 묵직하게 닦아낼 때에도 늘 같은 톤으로 같은 온도로 거기 있었다. 사연을 읽어주는 목소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체온을 닮았고 신청곡의 도입부는 늘 때를 알아서 문을 두드렸다. 내 삶의 어느 페이지를 펼쳐도 구석 어딘가에는 라디오 주파수의 숫자가 작은 메모처럼 붙어 있었다. 그래서 오늘 DJ 하늘의 은퇴 소식을 듣는 일은 작은 도시에서 오래된 서점을 발견했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걸 보는 일과 닮았다. 더 이상 책을 팔지 않는다 해도 그 안에 줄 서 있는 문장들은 어디로 가는가? 좌판에 놓인 포스터와 엽서들은 어디로 가는가? 그들에겐 앞으로의 시간이라는 게 존재하는가? 라디오의 마지막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귀의 마지막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너무 멀리 느껴져서 나는 테이블의 나무결을 손끝으로 3번 쓸었다. 노브를 조금 더 돌려 마지막 방송 공지 시간을 메모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 달력에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고 그 바깥에 작은 별을 몇 개 더 그렸다. 별을 4개 그리면 꼭 어린 시절의 장난처럼 보였다. 메모 옆에 오래 미뤄둔 용기 같은 것을 적었다. 사연 보낼 것. 그리고 한 번 더 적었다. 그때의 이름 찾을 것. 그때의 이름. 나는 그 이름을 오래 부르지 않았다. 부르지 않는 동안에도 그 이름은 내 근처에서 서성였고 어떤 날에는 내 얼굴이 그 이름의 음절을 닮았다. 소파 아래로 손을 넣어 책상 다리 사이를 훑다가 오래전 클리어 파일 하나를 끄집어냈다. 반투명한 표지 너머로 연필로 쓴 주소 하나가 보였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번지 별빛 우체국 스튜디오 앞. 그 옆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또 다른 주소. 한때 내 첫사랑이 살던 집 근처의 이름. 우리는 그때 같은 도시를 살았다. 그리고 언젠가 같은 시간대 같은 주파수를 들었다. 그 사실이 위로였고 동시에 끝이기도 했다. 라디오에서는 청취자들의 사연이 줄줄이 읽혔다. 누구는 이별을 앞두고 있었고 누구는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누구는 새벽 근무에 들어가는 간호사였고 누구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DJ는 그들의 밤을 이름과 함께 불러주었다. 이름을 한번 부르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했다.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도시가 너무 멀지 않게 느껴졌다.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밤이 덜 춥게 느껴졌다. 이름을 부르면 몇 년 전에 잃어버린 신발 한 짝도 어쩌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고양이가 내 무릎에서 내려오며 라디오 스피커에 코를 가까이 댔다. 작은 콧김이 원단을 지나며 소리를 미세하게 흩트렸다. DJ가 웃었다. 스튜디오 고양이도 오늘따라 유난히 말을 많이 하네요. 여러분, 고양이가 라디오를 좋아한다는 건 좋은 징조예요. 고양이는 따뜻한 것을 잘 알아보니까요. 그 웃음은 내가 아는 누군가의 웃음과 닮아 있었다. 그제야 깨닫는다. 라디오는 변함이 아니라 변화를 조금 늦춰주는 기계였다는 것을. 우리는 변하고 기계는 늦춘다. 그래서 기계는 고장나고 사람은 떠난다. DJ 하늘도 떠날 것이다. 하지만 떠나는 날까지 누군가의 밤을 등대로 비추고 싶어하는 마음만은 마지막 곡의 마지막 코러스까지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고 싶다. 나는 봉투에서 한 장을 꺼내 새로 쓰기 시작했다. 오래된 문장을 버리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오늘의 문장을 더 가까스로 붙들려고 애썼다. 종이를 비스듬히 놓고 볼펜에 잔심이 지나가는 선을 따라 천천히 마음을 흘렸다. DJ님, 청취자 M입니다. 오래전 제 이야기를 한번 읽어주셨지요. 잘 버틴다라고. 그 말 때문에 제가 버티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에 저는 라디오 속 빛을 제 안으로 옮겨 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방송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상하죠? 아무리 준비해도 마지막은 늘 갑자기 온다는 사실이요. 저는 갑자기 용기를 내어 미뤄둔 부탁 하나를 적습니다. 혹시 기억하실까요? 아주 오래전 종이컵 라디오로 제 목소리를 듣던 그 아이도 당신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우리 둘은 같은 노래를 들었지만 서로 다른 단어들을 기억했지요. 저는 버티다, 그 친구는 기다리다. 언젠가 그 친구가 자기의 단어를 바꿨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요. 제 이름 대신 당신이 한 번만 우리 둘의 옛 주소를 불러주시겠습니까? 그럼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별을 보던 밤이 아직 우리를 비추고 있는지. 쓴 문장을 다시 읽었다. 거짓말처럼 손떨림이 잦아들었다. 봉투를 새로 꺼내 주소를 적었다. 별빛 우체국 마지막 방송 사연 담당자 앞. 붙일 우표를 찾기 위해 서랍을 열다 말고 휴대전화에 화면을 올려 문자 사연 접수 창을 열었다. 문자는 빠르고 엽서는 느리다. 빠름과 느림 사이에서 나는 우리 둘의 시간을 저울질했다. 오래전엔 늘 느림을 택했다. 느림이 마음 같았고 마음은 느림 속에서만 제대로 들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빠름을 선택했다. 급하게 닫히는 문을 한 번쯤 잡아야 했다. 나는 문장 앞머리에 적었다. 급하지만 늦지 않기를. 전송 버튼을 누르기 직전 라디오에서 새 앨범의 선공개 곡이 흘렀다. 여린 기타 인트로와 먼바다 같은 신스의 드론 사이로 DJ 하늘의 낮은 목소리가 겹쳤다. 우린 늘 같은 밤에 있었어요. 서로 모른 척 하던 것 뿐이죠. 전송. 휴대전화의 작은 진동이 배 안쪽에서 울렸다. 나는 숨을 들이마시고 숫자판을 한번 후었다. 시간은 밤 11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날을 잠깐 상상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을지, 창틀을 붙잡고 서 있을지, 혹은 라디오 앞에 이마를 받고 있을지. 상상이 끝나자 갑자기 또렷한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나는 그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주 오랜만에 방송국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 밤 창문을 몇 번이고 열었다 닫았다. 빌라 골목의 공기가 낮에 비해 달콤해 보였고 길 건너 편의점의 네온 사인이 종종 걸음을 멈춘 순찰차처럼 차분했다. 고양이는 소파 등받이에 앉아 내 그림자를 눈으로 따라왔다. 라디오는 0시에 맞춰 시그널 음악을 틀었고 DJ 하늘은 매일 하던 인사를 했다. 여러분의 밤을 책임졌던 저는 하늘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 금요일까지도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그 말의 마지막 음절이 라디오의 바깥으로 나와 내 어깨에 앉았다. 나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음절을 어루만졌다. 오래전 종이컵 라디오의 끈이 미세하게 떨리던 감촉이 오늘 밤에 내 혈관에서 작은 전류처럼 스쳤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의 목소리를 종이컵 바닥처럼 얇게 받치고 산다. 얇지만 놀랍도록 튼튼한 소리의 그릇.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 나는 해야 할 일을 하기로 했다. 방 안에 불을 끄고 라디오만 켜둔 채 누웠다. 어둠 속에서 작은 사각형의 빛이 떠 있었다. 누군가의 마지막 밤은 늘 우리와 관계없다 생각했지만 막상 그 밤이 이름을 가지고 내 주소까지 찾아온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DJ 하늘의 밤이 내 미래의 어떤 조각과 겹쳐 있는 이상 그 밤은 내 것이기도 했다. 내일 아침 문구점에 들러 새 엽서를 사고 우표를 사고 손글씨로 다시 쓸 것이다. 느림으로 한 번 더, 빠름으로 이미 보낸 말을 덧칠할 것이다. 그 위에 조금 웃기게 굵은 글씨로 아주 오래된 주소 하나를 적을 것이다. 그 주소는 문이 낡았고 우체통은 때가 탔고 그 집의 차인벨은 아마 고장났을 텐데도 나는 그곳을 향해 문장을 보낼 것이다. 혹시라도 세상의 전파가 아직 그 골목을 가만히 감싸고 있다면. 잠이 오기 직전에 고양이가 내 옆구리에 둥글게 말았다. 라디오는 살금살금 볼륨을 낮추며 새벽에 광고를 틀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가 건조해지는 사람들을 위한 크림, 방근무 중에도 따뜻함이 오래가는 테이크아웃 컵, 그리고 새로운 보험 상품. 광고의 나지막한 설명이 끝날 즈음 갑자기 아주 낮고 낯선 목소리가 스쳤다. DJ의 마이크가 완전히 꺼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속삭이는 말. 그 사연 혹시 그 이름 익숙한데. 나는 반쯤 감겼던 눈을 크게 떴다. 전파의 울림이 방의 가장자리에서부터 다시 돌아와 침대 머리맡을 두드렸다. 익숙하다는 단어 하나에 오래 덮어두었던 무언가가 벌떡 일어났다.
휴대전화 화면에 손을 가져다 대려다가 멈췄다. 이 밤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었다. 눈을 감고 귀를 열고 오래된 등대의 불빛이 꺼지기 전까지 한 뼘의 바다를 더 바라보는 일. 여러분, 여기는 별빛 우체국. 잘 자요. 마지막 인사가 끝나고 음악이 잦아들었다. 나는 가만히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4번 별을 그릴 때 그리던 그 숫자까지. 밤의 끝이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다. 어둠의 표면이 얇아지는 소리가 얼음이 녹아 물이 되는 소리처럼 잔잔하게 들렸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남은 날들을 다 합쳐도 이 밤처럼 느린 밤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서 하나의 문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바깥으로 내보냈다. 듣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누군가의 주파수와 스치게 된다면 잘 버텼다고, 오늘도 잘 버티고 있다고, 그리고 기다려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내 안에 오래된 라디오를 다시 켰다. 라디오의 불빛이 꺼진 새벽, 나는 엽서 한 장을 꺼내 다시 글을 적었다. 문자는 빠르지만 엽서는 느리다. 빠름은 순간의 충동을 남기지만 느림은 흔적을 남긴다. 손글씨는 늘 마음을 배신하지 못한다. 떨리는 획 하나, 삐뚤어진 점 하나가 그대로 마음의 굴곡이 되어 남기 때문이다. DJ님, 마지막 방송이 끝나면 제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혹시 그 아이가 듣고 있다면 우리의 단어가 아직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버티다와 기다리다. 둘 다 여전히 같은 밤을 비추고 있다고. 봉투를 닫고 책상 위에 올려두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고양이가 다가와 봉투 위에 앉아 앞발로 톡톡 건드렸다. 나는 웃으며 고양이를 안아 올렸다. 그래, 내가 전해줄래? 며칠 뒤 DJ 하늘은 방송에서 짧게 말했다. 오늘은 오랜 청취자 M님의 사연이 왔습니다. 익숙한 이름이네요. 그분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버티게 하는 건 결국 다른 누군가의 기다림이라는 걸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멈춘 듯 했다. 그는 내 사연을 읽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아주 조심스럽게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기다림의 단어를 가진 그 사람,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는다면 부디 한 번만 별빛 우체국 앞으로 엽서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이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숨을 멈춘 채 그 목소리를 삼켰다. 전파가 내 방을 넘어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다는 걸 믿고 싶었다. 어쩌면 수십 년 전 종이컵 라디오로 웃던 그 아이에게 라디오의 마지막 방송을 알리는 광고가 하루에도 몇 번씩 흘러나왔다. 별빛 우체국 하늘 DJ의 은퇴 특집? 금요일 밤 마지막 별빛과 함께합니다. 나는 그 문장을 들을 때마다 심장이 바늘에 찔린 듯 반응했다. 손끝은 자꾸만 오래된 수첩을 만지작거렸다. 그 수첩에는 내 청춘의 파편이, 첫사랑의 그림자가, 그리고 DJ 하늘의 목소리가 기록처럼 눌려 있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마지막 방송은 스튜디오에서 직접 듣고 싶다고. 단순히 전파 너머로가 아니라 같은 공기를 호흡하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방송국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어 있었다. 건물 입구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이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어떤 이는 카세트 테이프나 CD를 품에 안고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입구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하지만 보안 요원이 명단을 확인하고는 내 이름을 불렀다. 청취자 M님 맞으시죠? 오늘 DJ님이 특별히 초대하셨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어떻게 내 이름을? 지난번 엽서 때문일까? 아니면 나는 안내를 받아 작은 스튜디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기계들 낡았지만 반짝이는 마이크 그리고 하늘 DJ가 있었다. 그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낮은 음성에 힘이 있었다. 마치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별빛처럼. 어서 오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그의 미소는 따뜻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방송은 시작되었다. 특집답게 스튜디오는 사람들의 사연과 음악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자신의 청춘을 꺼내놓고 있었고 하늘 DJ는 그 모든 목소리를 하나하나 품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사연이 소개되었다. 다음은 오래된 청취자 M님의 사연입니다. 젊은 시절 별빛 우체국에 사연을 보내며 누군가와 같은 밤을 나눴던 이야기. 버티다와 기다리다라는 단어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갔다는 이야기. 내 글이 그의 목소리를 통해 흘러나갔다. 전파가 아니라 바로 옆에서, 숨결처럼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그때 하늘 DJ가 말을 이었다. 이 사연에 답장을 보내온 분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M님의 첫사랑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멈췄다. 세상이 고요해졌다. 오직 DJ의 목소리만이 공간을 메웠다. 그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날 버티다와 기다리다를 같은 단어로 보자고 했던 당신. 사실 저도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다시 들려줄 수 있다면 이제는 버티지 말고 함께 기다리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DJ의 눈빛이 내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튜디오 유리 너머 객석 한쪽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세월이 흘렀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다. 한때 종이컵 라디오를 귀에 대고 웃던 그 아이.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라디오는 단지 소리가 아니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였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방송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스튜디오 안은 여전히 박수 소리와 탄성으로 가득했지만 내 귀에는 그 모든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그녀의 숨결만이 들려왔다. 객석에 앉아있던 여인은 마치 오래전 시간에서 걸어 나온 듯 천천히 일어나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그 시선을 맞았다. 눈가의 주름, 흰머리 사이로 빛나던 눈동자. 세월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잃지 않은 것이 있었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소녀 같은 설렘과 망설임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같은 동작을 따라했다. 순간 DJ 하늘이 마이크에서 물러나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늘 밤 별빛 우체국은 두 사람의 편지로 마지막 문장을 채우는군요. 이제 제 역할은 끝났습니다. 남은 이야기는 당신들이 이어가세요. 그 말과 함께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래전 우리가 즐겨 듣던 노래였다. 아련한 피아노 선율이 스튜디오 공간을 가득 메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객석 쪽으로 향했다. 그녀도 동시에 걸어왔다. 서로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더 거세게 뛰었다. 그리고 마침내 불빛이 교차하는 한가운데서 마주 섰다. 정말 너 맞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래 나야. 버티다와 기다리다 기억해? 그녀는 눈가를 적시며 웃었다. 어떻게 잊겠어. 그게 나를 살아있게 했는데. 순간 모든 세월이 사라진 듯 했다. 우리는 다시 젊은 날의 두 아이가 되어 같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사소한 사연 하나로 웃던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방송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스튜디오를 떠났다. DJ 하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악수를 건넸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당신들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그 옛날에도 두 분의 사연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늘 함께 보내오던 단어들 버티다와 기다리다. 제 마음에도 오래 남았거든요. 그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스쳤다. 마치 그는 오래전부터 이 결말을 기다려온 증인 같았다. 이제 제 라디오는 꺼지지만
두 분의 라디오는 이제 막 켜졌군요. 그 말을 남기고 DJ 하늘은 스튜디오 불빛 속으로 사라졌다. 밖으로 나오니 밤하늘은 유난히 별이 많았다. 은하수가 길게 펼쳐져 있었다. 그녀와 나는 나란히 걸었다. 긴 말은 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발소리가 같은 박자를 이루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잠시 후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늘 내가 어디쯤 있을까 생각했어. 누군가와 웃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혼자였을까?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나는 늘 이 라디오를 들으며 내가 듣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게 나를 버티게 했어.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오래전 기억과 다르지 않았다. 그럼 이제는 함께 기다려 줄래?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오래된 수첩의 마지막 장을 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을 적었다. 라디오는 꺼졌지만 우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